안녕하십니까. ITC 방송 진행 맡고 있는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소프트웨어가 더 필요하고, 어떤 또 어플라이언스가 필요한지, 이런 주제를 갖고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요, VMware 코리아의 정세호 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VMware 정세호입니다. 네. 자, 이 하이퍼 컨버지드 이 인프라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필드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이미 이전부터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가 도입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컴퓨팅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스토리지가 이제 다 통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기존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각자가 다 하나씩 따로 구축을 해야 됐었고, 네. 그러다 보니 복잡해지고, 비용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리고 우리가 선택권이 많은 업계 표준의 하드웨어에 설치할 수 있다면, 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좀 더 접근 방법이 쉬워지겠죠. 네네. 예. 이런 것이 또 요새 클라우드라든지 가상화에 또 이제 확산하고도 같이 맞물리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가기 위한 단계로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의 변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SDDC를 구축하는데 사실 이제 SDDC에 대한 얘기는 모두들 다 어느 정도 다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아예 빌딩 블록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레고 하나씩 조립해서 쌓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늘릴 수도 있고 아주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네. 자, 지금 레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레고에 몇 개 블록은 이미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그죠? 뭐 어느 정도 vSphere라든지 vCenter라든지.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 버추얼센이라는 레고 블록은 없는 분들이 더 많죠, 지금. 예, 이제 그렇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솔루션이라 되겠고요. vSphere나 뭐 vCenter는 이제 서버 가상화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된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스토리지 솔루션이 통합이 되다 보니 이것을 하나의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다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어떤 이제 계기가 된 솔루션이 바로 버추얼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새 스토리지들도 요새 올프레시 스토리지가 또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또 이제 포용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예, 맞습니다. 이제 그죠? 그런 얘기들 오늘 나누겠죠? 예, 오늘 그런 얘기들을 쭉 나누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버추얼센 작년에 이거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버전이 그때 몇이었죠? 그때는? 작년 딱 이맘때쯤에 나왔는데 6.0 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6.2라고 해놓고 제가 요즘 고객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올류라는 표현을 쓰고요. 올류. 예, 진화했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는지 오늘 컨버지드 소프트웨어에서 핵심이 되는 버추얼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버추얼센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이제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면 컨버지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x86 서버 위에 저희 솔루션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x86 서버에 디스크들을 조합을 해서 최소 2대 이상의 그 서버들을 조합하게 되고 거기에 인스톨되는 인터널 디스크들을 사용해서 스토리지 역할을 하나의 단일 이제 디스크 풀로 보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저희 그 버추얼센이라는 거는 이제 그 vSphere, 하이퍼바이저 커널에 내장돼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사실 설치 과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이네이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선택권이 넓어지겠죠. 표준 x86 서버라면은 다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엔터프라이즈 성능하고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비용적으로 봤을 때 외장 스토리지 올 플래시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3월 달쯤 6.0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좀 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지금 가장 큰 진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버추얼센이라는 솔루션이 VMware가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버추얼센이라는 솔루션이 지금
발전이 가장 빠른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한 2년 내에 저희가 4번째 에디션이 나왔고요. 네네. 그 초창기 5.5 버전에서 6.0으로 갈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하드웨어로 구성을 하더라도 성능이 2배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올플래시가 이제 되게 됐고 6.1에서는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에서 굉장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액티브 클러스터가 구성이 가능하게 됐고요. 6.2에서는 이제 그 용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중복 제거라든지 압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얼만큼 더 이게 발전할 수 있는지 좀 기대되는 솔루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이게 IT 트렌드가 예. 다 보면 이게 데이터를 옛날엔 데이터를 굉장히 뭐 이렇게 DB 테이블에 넣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예. 기술이 워낙 좋아지니까 예. 데이터 있는 그대로 넣어 부어버리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연산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하는 그렇죠. 근데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모든 사용자 분야가. 입장에서는 그냥 네. 나는 쓰기만 돼. 네, 밑에서 그렇죠. 니네가 그렇죠. 알아서 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 네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얼마나 데이터를 이제 많이 이제 뭐 줄여주는 것들이 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뭐 이레이저 코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기존에 저희 디스크를 구성하는 방식이 레이드라는 방식이 네네. 있었고요. 여기서 레이드 5랑 6를 지원하는 코딩이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이 솔루션은 이 기능은 올플래시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올플래시를 이제 구축하게 될 때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어플라이언스 형태다 보니까 확장성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신 고객들이 그동안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로 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드 5, 레이드 네네. 6가 코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30%, 한 50% 정도, 레이드 5일 때는 30%, 레이드 네네. 6일 때는 50% 정도 용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요새 나오는 엑스팔 서버들 다 이제 올프레시로 다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그 플래시 디바이스가 워낙 그 비용이 다운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오히려 비용이 기존의 HDD보다 앞서갈 것이다라는 네네.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프레시를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게 스토리지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중복 제거랑 압축이고요. 이건 하나 이제 중복 제거랑 압축이 하나의 패키지 유닛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네이블 하게 되면 중복 제거랑 압축이 모두 들어가게 되고요. 네. 중복 제거를 먼저 하고 이게 이제 디스테이징 된다라고 하는데요. 캐시 영역에서 데이터 저장되는 네네. 쪽으로 넘어가는 디스테이징 되는 과정에서 중복 제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최대 7배 정도. 물론 이거는 워크로드라든지 어떤 업무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요. 예, 최대 7배 정도까지도 그 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있고요. 네. 자, 우리 중복 제거 압축 되게 좋지만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오버헤드 같은 것들이 걸리면 또 문제잖아요. 예, 네, 그런 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그 X86 서버에 있는 CPU를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서버 가상화도 그렇죠. 사용하고 스토리지도 네.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조금 뭐 불안함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바로는 저희가 조사하고 테스트한 바로는 5% 이내. 그러니까 네. 그 기존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얹는 거, 가상화하는 것 자체도 5% 이내로 이제는 줄어들었다. 오버헤드가 줄어들었다 네네.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중복 제거까지 들어가는 것도 5% 5% 이내로 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중복 제거랑 압축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레이저 코딩이라는 것을 네네. 같이 하게 되면 이 모두 다 올플래시에서만 적용이 되는 기능이거든요. 네. 최대 한 10배까지도 효율성이 올라가고 그 비용적인 거를 봤을 때 이미 줄여놓기 때문에 용량을 한 기가바이트당 $1 정도다라고 네네. 이제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외장 스토리지 올플래시랑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네. 자, 이런 이제 뭐 비용도 중요하지만 예. 또 퀄리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퀄리티적인 것들은 어떤 식으로 뭔가 개런티라든지 그런 걸 해주시는지. 예. 네. 그래서 그 QoS를 6.2 버전부터 지원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QoS 단위는 이제 그 IOPS의 리밋을 정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리밋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라는 기술이 이제 그 저희 하나의 물리 리소스를 나눠 쓰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VM이 어떤 리소스를 많이 쓰게 되면 이런 그 IOPS 그 그래프가 막 이렇게 물결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해줄 수 있고, 뭐, VM 단위라든지, 네. VMDK 단위로 QoS를 걸어서 원하는 이제 SLA를 실현할 수 있는, 예,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그 가상 VM 단위로 SLA.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6.1에서 액티브가 이제 구현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네. 6.2에서 이것이 좀 더 좋아진 게 더 있나요? 아니면 6.1? 6.2에서는 이 네. 액티브 클러스터가 이제 좀 더 그 단순한 이 구성이 아니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다른 솔루션들, VMware 가 갖고 있는 DR 솔루션이라든지 그래서 그 구성이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네네. 액티브 클러스터를 하고 DR 사이트를 또 구축을 해서 여기서 또 이제 RPO를 한 5분으로 줄이고 이런 것들이 선택권이 네네. 넓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서버 가상화를 소개하게 되면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서버 가상화 클러스터로 구축이 됩니다. X86. 네네. 이것을 사이트로 구축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로 쓸 수 있냐라고 네네. 물어보시는데 네. 서버 가상화 기술은 다 돼요.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스토리지에서 액티브라든지 이 싱크가 맞는 기술들이 받쳐줘야 결국에는 이 서버 가상화도 따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이 기능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액티브 구성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버 레이어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레이어까지 맞습니다. 액티브가 네네네. 가능하게 되는 거네요.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아예 완전히 확장시켜서 네. 두 사이트 간을 하나로 묶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에 어떤 문제가 장애가 생기더라도 네네. 이쪽에서 다운타임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액티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란 말은 네. 이제 꼭 VM뿐만 아니라 다른 벤더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벤더들의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하고 지금 오늘 VM의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하고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아까 스토리지 쪽이라고 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스토리지 솔루션을 X86 서버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VMware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추얼스에는 네. 하이퍼바이저 커널에 아예 내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이 의미는 어떤 여타의 다른 이제 좀 비교를 한다면 솔루션들은 이 스토리지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버추얼 어플라이언스가 VM 형태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네. 얘가 각 호스트마다 다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VM에서 발생되는 IO들을 이 버추얼 어플라이언스가 다 받아야 되는 이게 가장 큰 아키텍처적으로는 틀린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런 애플리케이션 옛날에 PC 하면 예, OS에 네. 얘는 OS에 인베드된 거고 네, 맞습니다. 커널에 네, 맞습니다. 예. 다른 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또 있는 거죠. 또 예, 다른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또 예. 생기는 거죠. 이걸 소프트웨어 하려고.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긴다고 네네네.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IO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은 뭐 다른 데서 쫓아갈 수가 없겠네요. 왜냐면 vSphere 여기만 갖고 있으니까. 그쵸. vSphere라든지 하이퍼바이저 중에서도 뭐 다른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네네. 뭐 사실 저희는 이제 업계 표준의 하이퍼바이저다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vSphere를. 그쵸. 그리고 여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기술은 네. 유일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이것이 어떤 업무들에 지금 뭐 국내에서 이제 어떤 업무들에 이제 적용하는 것이 제일 그래도 좀 반응들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되는 데가 이제 뭐 VDI. 그러니까 저희 네네. 가상 데스크탑을 네네네. 구축하는 네. 그 업무에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혹은 지사를 갖고 있는 그 고객들이 네. 지사의 어떤 아주 조그만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서버 한 3, 4대를 놓고 스토리지를 하나 따로 사자니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네네네. 지사 한 7개, 8개 국내 네네. 지방마다 하고 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버추얼센이 완전히 답이 되겠죠. 외장 스토리지는 필요가 없고 네. X86 서버 4대에다가 디스크를 꼽고 그 정도의 그 업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스토리지 비용이 빠질 수 있다라고 볼 네네. 수 있겠죠. 지사라면 이게 해외 지사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해외 네네. 지사도 포함할 수 있고 뭐 네트워크 환경만 받쳐준다면 못할 게 없겠죠. 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세션은 예. 이제 여기 보면 엔지니어드 어플라이언스 맞습니다. 이거 EMC에서 이제 만든 것 같고 예. 이거 어떻게 같이 만든 겁니까? 그냥 EMC에서 그냥 이걸 갖다 와서 그냥 한 건가요? 포팅한 건가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Center랑 vSphere랑 버추얼센이 통합이 네네. 돼서 네. 컴퓨팅이라든지 네트워킹 네네.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네.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많죠. 보시는 그렇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엔지니어드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오늘 뒤에서 설명드린 VxRail은 EMC랑 VMware가 공동으로 어떤 엔지니어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VMware 하이퍼 컨버지드 소프트웨어에 좀 더 추가된 소프트웨어가 얹어지고요. 혹은 그 외에 인증된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뭐 레디노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미리 다 인증을 테스트를 다 거쳐서 다른 벤더들이 지원하는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선택권이 많다라는 것이 큰 장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잠깐 랩업 해주시고 두 번째 세션 하고 이따 Q&A 시간 다시 뵙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VMware의 HCS, 그러니까 하이퍼 컨버지드 소프트웨어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간편하죠. 컨버지드라는 게 인프라가 그 어플라이언스 한 대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모든 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선택권이 많고요. 이미 저희가 그 올플래시에서는 기존의 외장 올플래시 스토리지들이 지원하는 정도의 성능과 기능을 다 따라잡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거기다가 비용까지 절감이 되는 거죠. 비용 절감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버 측 경제성과 스토리지 측 경제성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버에서는 그 말 그대로 저희는 하드웨어 하나를 구축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조건에만 맞으면 용산에서 인터넷 그렇죠. 쇼핑으로 사서 끼울 수 있는 거거든요. 스토리지 쪽으로 간다면 그렇지 않죠. 벤더가 지정한 제품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어떤 이런 장점들이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고려해 보시는 것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따가 퀴즈에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 EMC과의 전영민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세션 2개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Q&A 질의 응답 시간 한꺼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이게 오늘 이제 할 어플라이언스 VxRail인가? 네, 맞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베젤 끼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왜 이름이 왜 VxRail입니까? 기존에 VC라는 VM웨어 시스코 EMC가 합작해서 VC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저희가 V블록이라는 기존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 하나의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보레일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라고 해서 이름이 VxRail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요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징 같은 것들이요. 네. 우선은 VM웨어하고 EMC와 VM웨어가 그 독자적인 그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엔지니어드 보시면 뭐 매뉴팩처드, 그러니까 뭐 매니지드, 뭐 G1, 그다음에 그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순환까지 하나의 프로덕트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보면 뭐 IP 이런 것만 준비되어 있으면 뭐 한 15분 만에 설치해서 바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이게 언제 국내에 출시가 된 겁니까? 이게 제품은 올해 2월 17일 날 출시됐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이 이제 6월 이제 말 돼가니까 이게 실제로 뭐 적용된 데도 있겠네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고객사들에서 뭐 매출이 일어난 것도 있고 뭐 POC 뭐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제 아무래도 많이 만나실 거니까 어떤 인더스트리랄까? 어떤 분야에서 그래도 이게 지금 그래도 제일 이것에 대한 수용성이 제일 빠르던가요? 피드백이? 기본적으로 앞에 이제 VMware 정석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가상화 환경, 뭐 기존의 VMware를 쓰시는 좋아하시는 고객들, 그다음에 뭐 소규모의 그 서버를 인테그레이션하는 뭐 통합하고 그런 고객분들께서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서버 가상화라든지 그죠? 데스크 가상 하고 있는 데서 뭔가 궁극적으로 결국 이제 SDDC로 갈 거니까 이제 이런 것이 또 진화가 되겠네요. 마이그레이션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러면 이미 서버 가상화나 데스크탑 가상하고 있는 데다가 이 VxRail을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될 때, 진화할 때 그 어떤 진화하는 그 과정 같은 것이 굉장히 험난하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신경 쓸 일이 많다면 그것도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점 많지만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 VxRail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VMware의 뭐 V스피어나 뭐 이런 V센터, V모션 모든 것들과 그렇게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VMware로 쓰시는 고객들이라면 V모션을 통해서 손쉽게 VxRail로 기존의 시스템을 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게 사이즈가 네. 이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이 사이즈랑 똑같습니까? 아니죠?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아,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 되게 작네? 작죠. 그럼 그냥 들고 그냥 가도 되겠네, 그냥. 뭐 그렇죠. 예. 네. 이 안에 서버와 디스크가 다 장착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네. 높이는 한 투유 요 정도 높이. 네네. 자, 요게 이제 뒷면. 예, 이게 그죠? 뒷면입니다. 그 뒷면을 보시면 저기 이제 네 가지 부분 노드가 총 4개. 그러니까 노드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저게 그 X86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 각각의 뭐 CPU와 메모리에 꽂혀 있습니다. 네. 그 서버가 4대가 들어가서 기본 4노드가 원 어플라이언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4개 노드는 필수입니까? 예, 기본 4개부터 시작입니다. 확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리고 앞면에 네. 이렇게 디스크 하이브리드일 경우에는 SSD와 하드디스크가 들어가고요. 오케이. 올플래시 아까 V3 6.2부터 지원이 되는 올플래시 경우에는 SSD로 해서 노드별로 맥시멈 6개까지 해서 총 24개까지 꽂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운영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능이 빠르거나 뭐 빠른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확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왜냐면 기존에 이제 그 SSD 같은 경우에는 기본 3.8TB짜리 하나의 드라이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1.2테라 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성능이 빠르고 그 큰 용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복 제거, 압축 뭐 이런 것들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올플래시로 가시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워크로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노드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예, 그래서 스펙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서도 여러 가지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 이름을 보시면 이제 되게 쉽습니다. 6코어면 60. 예, 그래서 12, 16, 20코어 했을 때 120, 160, 200 이렇게 모델명이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60 모델은 정말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원지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10G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특이사항은 이제 네 노드부터 원 어플라이언스부터 시작이 가능하고 증설은 노드 한 개씩 증설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6코어, 12코어 하면 그냥 VX 레일 6, 12, 16, 28집에 공을 또 하나 더 붙였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부르기가 약간 6, 12 이거는 좀 약간 좀 뭐랄까 있어 보지 않는구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플래시 모델이 있고요. 끝에다가 F를 붙이는군요. 예, 플래시 보통 일반적으로 플래시 모델일 경우에 F를 붙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기존에 이제 앞에 있는 것들과 거의 같은데요. 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엔트리이기 때문에 플래시의 성능까지는 필요가 없다 싶어서 60F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200까지 있던 게 플래시에서는 240과 코어를 늘려서 280F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3.84TB짜리 하나부터 꽂을 수 있고 최대 5개까지 그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도입할 때 하이브리드 모델로 도입했는데 이 어플라이언스에서 나중에 이 플래시 모델로 이전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 거죠. 따로 또 사야 됩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게 성능에 버틀렉이 걸리기 때문에 올플래시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은 같이 섞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원기가 네트워크인 60과 나머지 10기가 네트워크인 나머지 모델들은 또 같이 섞진 않습니다. 네. 자, 이게 업그레이드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설명해 주셨습니까? 네, 제일 위에 보시면 뭐 여기 예제에서 보시면 이제 기본 6개 노드 원 어플라이언스 풀로 채우고 거기 추가 어플라이언스에 2개 노드만 채운 상태로 뭐 실질적으로 4개 노드부터 최대 64개 VCN의 제약사항인데요. 64개 노드까지 이제 처음에 초기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약에 성능 컴퓨터와 스토리지가 같이 증설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것과 같은 형태로 노드에 그 드라이브를 꽂은 형태로 또 추가가 가능한 거고요. 또 만약에 나는 뭐 컴퓨터 성능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드라이브만 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각각의 노드에 같은 형태 하나씩이면 하나씩 이런 식으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성능과 용량이 같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용량만 필요할 때 뭐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노드와 드라이브를 플렉서블하게 추가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EMC에서도 그 여기다가 이 어플라이언스에다가 단순하게 이
하드웨어만 딸랑 제공한 게 아니라 예. EMC도 뭔가 제공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여기다가 예, 예. EMC도 뭔가 여기다가 애드밸류 시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뭔가요? 그게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회색은 지금 VM웨어가 제공한 밸류들이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기존에 이제 VM웨어가 제공하는 뭐 vSphere, vCenter, 그다음에 뭐 vSAN 뭐 이런 기능들의 추가로 네. 저희 EMC의 VxRay를 통해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했을 때 여기 보이는 하늘색 부분이 저희 EMC가 기존에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네. 고객들을 대상으로 훌륭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을 다 VM으로 가상화 버전으로 해서 어플라이언스에 녹여놓았습니다. 그동안 EMC가 이런 스토리지 이런 쪽에 몇십 명의 노하우를 이걸 다 VM으로 다 구현을 시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요거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그 재해복구 솔루션이죠. 리커버 포인트라고 잘 아실 겁니다. 기존에 저희 EMC에서 그 스토리지에 대한 그런 재해복구 솔루션으로 리커버 포인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리커버 포인트 for VM, VM을 원격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리커버 포인트는 많이들 아시듯이 기존에 이제 시점, 포인트 인 타임으로 그 CDP, 컨티뉴어스 데이터 프로텍션을 지원하고 있는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솔루션인데 이게 이제 가상화 버전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RP4 VM이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이 RP4 VM은 기존에 VM 단위로 원격지로 복제를 뜰 수도 있고 기존의 어플라이언스 한 대만 뭐 구성하신다 그러면 내부 용량으로 복제도 뜰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VM웨어의 vCenter 안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UI가 통합돼서 플러그인 형태로 클릭만 하면 거기서 이제 RP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그 하늘색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EMC가 여기다가 뭔가 추가한 어떤 여러 밸류들 이런 것들은 이 어플라이언스 VxRay를 도입을 할 때 기본으로 따라오는 겁니까? 이게 옵션들인 겁니까? 네, 이게 모두 여기 보이시는 이제 VM웨어와 EMC가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어플라이언스를 구매하시면 모두 제공이 되는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DP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vSphere 데이터 프로텍션이죠. VM웨어의 어떤 기능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EMC의 그 백업 솔루션이 아바마라는 솔루션을 베이스로 개발된 VM의 그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이고요. 그 백업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플라이언스에 최대 그 400개의 VM이나 아니면 8TB까지 백업 용량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이건 아바마는 잘 아시다시피 그 소스 기반의 중복 제거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각 VM의 I/O가 일어날 때 그 소스 기반으로 해서 실제 디스크로 저장을 하고 이게 이제 백업 뭐 당연히 중복 제거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최대 30분의 1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고 당연히 네트워크 대역폭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 또 이게 내부에다가 백업을 받아놓는 게 좀 그렇다 하시면 저희 EMC의 데이터 도메인이라는 솔루션을 함께 구축하셔서 외부에 그 어떤 VTL이나 이런 것에다가 백업을 받아놓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아까 세션 1에서 그 베네커 정수장님께서 또 데이터 중보가 압축 얘기하셨거든요.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이거는 그 솔루션에서 또 압축 그거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이것이 이제 그거를 보완한다 할까? 이건 이럴 때 쓰면 좋다는 걸 좀 비교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그 백업 데이터를 백업을 할 때 기존에 이제 운영 데이터에 대해서 중복 제거를 하고 압축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고객이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백업이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고객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백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버와 스토리지를 하나로 합해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백업을 다들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중복 제거를 해서 또 용량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차이점이 있죠. 백업을 할 때. 그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어레이라고 하는 저희 EMC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클라우드로 확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으로 이제 저희 EMC의 버추 스트림이나 솔루션, 아니면 기타 여기 보이시는 여러 국내나 외산 솔루션들을 통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중복제거나 압축 이런 걸 통해서 용량을 많이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단발성으로 예를 들어 마이그레이션이 하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잠시 테스트한다든지 그렇죠.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럴 때 이제 클라우드로 최대 어플라이언스당 10TB까지 용량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그 국내 로컬 이제 클라우드 쪽하고도 다 연동이 된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께서 한 가지 우려하시는 사항이 이제 클라우드에 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까? 네네. 네, 그게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요. 클라우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할 때 다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 데이터 센터가 장애가 생겼을 때 내 데이터가 또 다른 데 있다. 이런 한 가지 또 그런 게 장점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VX 레일 매니저라고 있는데요. VX 레일 어플라이언스를 그 관리를 해주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VX 레일 매니저를 통해서 초기에 그 어플라이언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어플라이언스 노드나 이런 것 증설이 필요할 때 단순하게 그냥 네트워크만 물리면 이 VX 레일 매니저 안에서 그것을 검색을 해서 쉽게 증설도 가능하고 또 기존에 그 프로파일 된 VM이 있으면 VM 생성도 가능하고 그다음 기존에 뭐 어플라이언스에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어떤 성능의 모니터링 이런 게 필요할 때 그 온라인 지원이라든지 뭐 어떤 그 온라인 서포트를 다 그 VX 레일 매니저를 통해서 고객이나 뭐 엔지니어가 손쉽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이시는 이제 VC 비전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VC가 제공하는 우리 그 VX 레일 이외에 뭐 다른 제품들 그런 포트폴리오 전체를 이제 이 VC 비전이라는 거 하나에서 모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뭐 무상은 아니고요. 유상으로 구매를 하셔서 함께 데이터 센터 전체에 이런 그 솔루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XA 매니저를 통해서 그 뭐 V센터나 뭐 이런 것들에 바로 그 안에 그 아이콘이 있거든요. 클릭하면 거기도 들어가서 VM 뭐 생성이든 뭐든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잠깐 앞에서 보면 그 구성에서 보면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마켓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켓. 장바구니 그림 있죠. 장바구니. 요건 뭡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컨버전 인프라스트럭처를 휴대폰에 많이 비교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뭐 PDF니 뭐 사진기니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융합해서 우리 그 이제 핸드폰 하나로 요새 다 스마트폰으로 되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에 보면 안드로이드 마켓이 있고요. 그다음 뭐 애플에는 앱스토어가 있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어플라이언스에서 이런 개념으로 기존에 RP4 VM 아까 말씀드린 아니면 뭐 클라우드 어레이 이런 또 앞으로 향후 추가될 여러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여기 들어가서 뭐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손쉽게 클릭만 하면 어플라이언스에 VM 형식으로 탑재를 해서 그거를 그 기능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VX 레일의 마켓에 있는 것은 다 EMC나 VM에만 올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서드 파티들도 있는 서드 파티에 필요한 그런 솔루션들이 있다면 그것도 EMC에서 EMC에서 그러니까 올리는 건 다 EMC에서 올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앱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 이런 데는 뭐 불투명 다수가 다 올리지 않습니까? 이건 그게 아니라 딱 EMC가 컨트롤하고 있는 마켓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엔터프라이즈급의 어떤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저런 건 없겠나요? 별점이라든지 아니 뭐 그런 건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ESRS, EMC Secure Remote Service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 EMC 제품을 사용해보고 경험해보신 고객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이제 보안 때문에 뭐 국가기관 같은 데서는 사용 안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EMC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ESRS를 통해서 그 장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장비 안에 뭐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ESRS를 통해서 EMC 본사의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접속도 하고 또 장비에 있는 것들을 콜아웃 시키고 다이어링 콜아웃을 통해서 모든 기능들을 다 고객분들께서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이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고객분들이 채팅이나 웹 기반으로 본사 엔지니어와 또 근데 본사 엔지니어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말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Q&A 시간 가질 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VX 레일이 좀 요런 회사에 요런 업무에 참 적용이 될 것 같다. 그런 거 하나만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Q&A 시간 갖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저희 그 VX 레일은 고객분들께
뭐 민첩성, 확장성, 신뢰성들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민첩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쉽게 구축이 가능하시고요. 말씀드렸듯이 5분 이내, 15분 이내에 구축이 가능하고 증설이 5분 만에 가능하고 네네. 이런 그 소프트웨어로 모든 게 정의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쉽게 민첩성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빠르게 고투마켓,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것을 고투마켓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 소규모로 시작해서 스케일아웃 구조로 블록을 쌓는 것처럼 빠르게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용량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클라우드 어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제공해 줄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EMC와 VMware가 독자적인 파트너십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EMC의 데이터 서비스와 가상화해서 선두 업체인 VMware의 그런 모든 솔루션들을 원포인트로 제공을 받으실 수 있고 또 EMC의 ESRS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고객들의 어떤 신뢰성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VMware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VMware로 전향하고 싶으신 또 뭐 가상화로 뭐 피지컬 투 버추얼로 가고 싶은 아니면 리눅스나 환경 이런 그 서드 플랫폼의 환경을 체험하고 싶은 고객분들께서는 VxRay를 손쉽게 구성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시면 한 가지 이제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기존처럼 DIY로 모든 것들을 모든 이런 하이퍼 컨버지드 소프트웨어, VMware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다 구성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 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들, 그다음에 잘못 구성했을 때 다시 돌아가야 되는, 롤백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매해서 빌드하지 않고 바이해서 내가 이것들을 내 데이터 센터를 모더나이즈 하실 것인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솔루션으로 가실지를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차님 나오시죠? 네. 요즘은 보면 이게 프로덕트에 이런 프로세스들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덕트를 잘 이제 도입을 하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프로덕트 안에. 맞습니다.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의 집합이 아니라 서비스도 프로덕트의 집합으로 서비스가 딱 구현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답변해 주고요. 정차님은 답변해 주면서 제일 질문 잘한 분, 제일 질문 잘한다는 거 없고,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질문 한 분, 이름 적어주세요. 알겠죠? 네네. 자, 고찬호님, VxRay의 서버는 어느 벤더사의 제품을 사용하는지요? 또 스위치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인지요?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VxRay 서버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에는 저희가 델과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고, 현재는 이제 서드 파티 벤더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뭐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가 필요해서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EMC를 통해서 저희 브로케이드 OEM 제품을 구매하시던가 아니면 고객께서 갖고 계신 텐지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으시면 어떤 아무거나 그걸로도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유선님, V센의 헬스, 스테이터스 등의 모니터링과 성능 모니터링은 각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못 해드린 부분인데요. 6.1 버전에서부터 이 헬스 서비스랑 퍼포먼스 서비스가 도입이 됐고요. 굉장히 개선된 형태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V센터라는 곳에서 일부분만 선택을 해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퍼포먼스라든지 어떤 헬스 책 상태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고 설문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또 10분 추첨해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님, VxRay는 가격이나 성능보다 관리나 통합에 중점을 둔 것처럼 보이는데요. VxRay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엔지니어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능은 기본적으로 올프레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성능도 당연히 초점을 두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VMware와 EMC가 함께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것들보다 호환성이나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 중간에 버틀넥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을 모두 EMC VC가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전체 단계를
엄청난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관리나 통합 이 부분은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죠. 제품에서. 그래서 이런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VM웨어 EMC가 함께 개발한 제품 이게 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성감님, 액티브에서 장애 시 실시간으로 복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복구가 가능한지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액티브 구성 아까 스트레치드 클러스터라는 게 구축이 되면 실시간으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폴트 도메인이라는 걸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 데이터가 오브젝트 단위로 쓰이게 되는데 네. 이것을 이제 따로따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이트 단위로. 그렇게 되면 이 오브젝트들이 그러니까 뭐 미러로 나오든지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분산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이쪽으로서 폴트가 생기더라도 데이터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심영섭님께서 액티브에서 질문하신 건데요. 이것이 그 서버 기반만이 아닌 스토리지까지 이런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그것들 간에는 5ms의 레질런트 타임 내에 백업이 가능하다. 대충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맞는지요? 또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기본적으로 VM웨어 EMC에서 일부 유사인 제품을 제외하고 어플라이언스에 기본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기능은 버추얼센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네. 버추얼센의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액티브라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치드 클러스터라고 해서 클러스터를 완전히 확장을 하는 건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확장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5ms의 어떤 레이턴시를 RTT라고 하거든요.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보장이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구축이 쉽게 된다라는 되는 거고요. 스토리지 입장에서 되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는 스토리지로 액티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FC 타입이라고 한다면 광 케이블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힘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약 10GB 정도의 인프라가 깔리고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적으로 조금만 개선을 시킨다면 좀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도영님, VxRail 어플라이언스 기술 지원 시 ESRS의 보안사항은 어떤지요? 많은 고객분들이 그 ESRS의 보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 기존에 뭐 하는 국내 대기업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특정의 그 포트 몇 개를만 오픈을 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들이 다 암호화돼서 주고 받아지기 때문에 보안상의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님, 오래되고 연수가 많은 서버랑 스토리지가 많이 있는데 이를 대체하는 시스템을 찾던지 하이브리드 가상화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도입 시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가용 가능한 BI를 구축하고 싶은데 최대한 코스트 이펙티브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BI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제 CI를 그러니까 컨버지드 인프라를 뜻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그 어차피 아까 그 하이퍼 컨버지드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거기 위에 말씀하시는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가 기본적으로 다 솔루션이 동시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나누어서 좀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 비용 절감하면서 맞는 솔루션을 찾으신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지호님, 데이터 센터에서 이미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 기존의 클라우드를 통합하려 할 때 VxRail을 사용하면 되는 건지요? 기존에 뭐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추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VxRail을 통해서 뭐 클라우드를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뭐 구축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VxRail을 통해서 뭐 클라우드를 통합도 가능하십니다. 클라우드를 확장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김창희님, 클라우드 어레이에서 암호화가 키가 있을 것 같은데 관리를 사용자가 하는 것인지요? 아니, 클라우드 어레이에서는 사용자분께서 처음에 암호화 기능을 이네이블만 해주시면 따로 관리를 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임병주님, DR 구성 시 본 제품으로 구성 시 이점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DR을 예를 들어 리커버 포인트 포 VM을 구성하시면 기존의 VxRail 같은 경우에는 어플라이언스당 15개 VM까지 무상으로 그래서 VxRail과 VxRail 간의 DR을 구성할 경우에는 30개 VM까지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거기다 추가로 더 필요하면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리커버 포인트 포 VM은 어떤 시점 단위로 내가 원하는 그 시점 단위로 백업을 그러니까 DR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럼 돌아갈 수도 있고요. 돌아갔다 봤는데
잘못된 게 아니었어. 그러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 인 타임 기능을 손쉽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제가 잠깐 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VxRay를 도입했을 때는 RP4 VM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솔루션도 도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DL 구성이라는 게 사실 그 디자인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에 따라 틀려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VxRay를 제공하는 뭐 RP4 VM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VM웨어 솔루션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액티브 센터를 구축하고 여기서 또 뭐 RP를 구축을 하고 혹은 뭐 VM웨어가 갖고 있는 SRM이라는 또 DR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구성이라든지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기문님, 버추얼센 동기식 스트레치 클러스터 구성 시 완벽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네. 이석주님, 개인적으로 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하고 싶은데 호환이나 확장이 가능한지요? 주전선 메인 시스템으로도 활용 가능할까요? 우선 그 플래시 스토리지라고 하시면 사실 VxRail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그게 어떤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뭐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플래시 스토리지 도입하고 싶으실 경우에 어떤 실제 운영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되고요. VxRail이 충분히 그 정도 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기웅님, VxRail에 대해서 확장성과 모니터링 방법이 궁금한데요. 메모리 확장은 512기가 이상은 불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노드별 상태 모니터링은 별도의 솔루션이 있는 것인지요? 네, 확장은 한 노드당 저런 정해진 스펙까지만 확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성능이 더 필요하시다. 그럼 어플라이언스를 노드를 추가해서 확장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512다 하나 있고 곱하기 64 노드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진님, CPU 버전 4가 출시됐는데 동일한 가격으로 코어 수가 더 많은 V4가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V4 변경 계획은 없는지요? 네, 이게 이제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안정성과 이런 검증에서 현재 그 CPU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향후에 이거는 계속 로드맵에 있기 때문에 스펙은 당연히 어떤 그런 제너레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경원님, VxRail이 이 기존 EMC VX 시리즈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시스템 구축을 고려 중인 엔드 유저에게 쉽게 어떻게 설명하면 될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VX 시리즈라고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잘 모르겠는데 VX 블럭, VX 렉, VX 레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키텍처상 차이가 있습니다. VX 블럭 같은 경우에 V 블럭, VX 블럭 뭐 약간 차이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하이퍼 컨버지드가 아니고 그냥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그 안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다 따로따로 컴포넌트가 존재해서 그것을 조합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xRack이나 VxRail은 이게 어플라이언스,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형태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출시가 되는 뭐 그런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약간 사상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냐 아니냐 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윤여영님은 아까 VxRail 마켓에 좀 사용자들도 좀 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픈되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박라해님, NSX와 같은 오버레이 솔루션이 아닌 빅스위치의 빅클라우드 패브릭 솔루션과의 융합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패브릭 솔루션보다는 오버레이 솔루션과 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그러니까 그 NSX는 지금 VM웨어의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이퍼 컨버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기에 NSX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잘 통합될 수 있습니다. NSX뿐만 아니라 혹은 뭐 VDI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호라이즌이라는 솔루션이 통합될 수 있고요. 그래서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버레이 솔루션하고 완벽하게 잘 통합됩니다. 네네. 오영택님, 현재까지 그 하이퍼 컨버지 인프라스트럭처의 레퍼런스 중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가 있다면 어떤 점을 만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여기서 말해도 돼요. 그쪽에서 안 된다면 못하는 거고, 여기서 말해도 돼요. 저희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략 그냥 인더스트리만 말해주면 어떨까요? 뭐, 제조사도 있고요, 금융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점을 만족해야 하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어디냐보다
어떤 점을 제일 만족해하는 건지 실제로. 사실 제일 많이 쓰시는 데가 VDI나 VSI 이런 가상 환경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VMware를 또 되게 친숙하게 사용하고 계셔서 관리가 편하고 기존의 다른 VMware 시스템과 인티그레이션이 편하고 또 어떤 그 성능 이런 측면에서도 다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객사들 중에 그 공공기관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전국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7, 8군데가 있는데 작은 단위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스토리지 비용, 서버 비용 다 들어가다 보니 이것을 서버 세대, 4대로 놓고 스토리지까지 다 한 번에 구축을 하신 거죠. V센을 가지고요. 버추얼센을 가지고.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스토리지 지원을 받으려면 외장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엔지니어가 와야 되고, 이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지식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웬만큼 서버 가상화를 하신 분들은 그 vSphere 지식과 vCenter라는 거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버추얼센이 커널에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히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스토리지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지원이라든지 어떤 구축이라든지 정책을 설정하고 그래서 간편해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김충구님, 기존에 사용 중인 VMAX를 이용한 SRDF 구성을 사용 중인데 VxRay를 사용한다면 동일한 QoS가 보장될 수 있는지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VxRay이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VMAX의 SRDF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업계에서 정말 최고의 그런 데이터 정합성과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VxRay과는 사실 단순하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서로 제품이 가진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정류님,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어플라이언스 장비의 단점이 하드웨어와 솔루션의 결합이 오펙스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5사의 이 제품이 그러했듯이 워런티 아웃 이후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VxRay 어플라이언스는 타사의 어플라이언스 장비 대비 운영의 비용 효율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요? VxRay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앞에 설명드렸듯이 EMC, VC, 그러니까 EMC와 VMware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그런 어떤 원포인트로 지원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플라이언스 하드웨어 문제가 생겼던 아니면 VMware 안에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생겼던 간에 EMC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당연히 그런 운영 비용이 절감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셨을 때도 이거는 하이퍼 컨버전 인프라스트럭처의 장점이긴 하겠지만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vSAN과 vSphere라는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다 가상화되어 있어 하나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되게 편하게 다른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사실 각각의 담당자들이 다 필요 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효율이 있다고 봅니다. 김도영님, 모든 VM의 입출력이 SSD로 전달되는지요? 리드 캐시, 라이트 버퍼 사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2가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있고 올 플래시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두 분이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시 디바이스를 캐시로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올 플래시도 플래시 디바이스 캐시로 사용하는데 이 올 플래시 같은 경우는 저장소도 플래시를 사용하잖아요. 그 특성상 이 리드 캐시의 리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라이트 캐시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하이브리드에서는 라이트 캐시랑 리드 캐시 모두를 다 이 캐시 영역에서 담당합니다. 김원규님, 올 플래시 모델은 언제 출시 예정인가요? 최대 지원 용량은? 출시가 됐고요. 5월달에 출시가 됐고 실질적으로 6월달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더를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상근님, 기술 지원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술 지원 인력도 EMC에서 다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지금 필드 엔지니어와 이선 지원 그 다음에 향후 3선은 이제 본사에서 이렇게 다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네. 김창희님, VDP에서 400VM이 종류별을 의미하나요? 그럼 VM과 사용자 데이터가 별도로 백업이 되는 것인지요? VM 단위 이미지 백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VM을 의미합니다. 나기무님, 데이터 중복제가 압축이 높을수록 하드웨어 자원을 적게 소모한다고 강조하셨지만 실제로 고밀도로
중복 제거 및 압축된 데이터를 복구할 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중복 제거와 압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고요. 어떤 업무를 쓰시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 제거에서도 무엇을 사용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저희한테 뭐 컨설팅 서비스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김도영님, 클라우드 티어링 기술 활용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연계 및 서비스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게이트웨이 그 어플라이언스 형태인 그 클라우드 어레이, 그런 가상화 버전의 클라우드 어레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를 하셔서 거기다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데이터를 뭐 빼고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스 형태의 외장 스토리지를 연결한 것처럼 10TB까지 연결한 것처럼 보여줘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남형님, 기존의 3계층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조를 브레이스웨이를 적용해서 바꿀 때 소규모 데이터 센터 약 20개의 서버를 운영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TCO 측면에서 장점이 무엇일까요? 기존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실 경우에 서버가 뭐 20대 정도 된다. 그러면 외장 스토리지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뭐 중간에 스위치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들이 따로따로 필요하실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상면의 비용도 필요하고 전력 비용도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 어플라이즈 2U에서 올플래시 모델로 하셨을 때 약 70TB 이상의 용량이 가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TCO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비용들이 절감이 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EMC V 시리즈에 대한 V 플렉스와 RP4 VM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V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RP4 VM이랑 다른 점은 이제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스토리지 단에서 구성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기종의 스토리지를 엮어서 하나의 그 V 플렉스 스토리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라서 RP4 VM보다는 약간 다른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비슷하긴 하지만 지원되는 것들이 좀 더 약간 고차원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경쟁사와 차별화된 것도 많이 알려달라는데 아예 좀 속시하게 여기서 그냥 누타닉스 또 하이퍼스케일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뭐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명쾌하게 좀 말씀해 주죠. 네. 차이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누타닉스나 다른 어떤 여타의 하이퍼 컨버지드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저희 어떤 하이퍼바지 선택은 하지만 여기서 스토리지 어떤 기능을 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따로 새로운 버추얼 머신이 하나 필요한 거고요. 저희는 이러한 어떤 스토리지에 대한 I/O라든지 스토리지 처리 자체를 vSphere 커널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일단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저희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하나로 보면 됩니다. 하나의 통합된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보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자꾸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어차피 가상화 환경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커널 땅에서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과 어플라이언스 형태에서 가져가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버헤드가 더 크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주 자세한 비교 분석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댓글창에 정술창님 이메일 어드레스 있으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Q&A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창님, 질문 굉장히 좋은 분 굉장히 많았지만 한 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초반에 저한테 제가 설명 못 드렸던 헬스 서비스랑 퍼포먼스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고유선 씨로 선택하겠습니다. 고유선 씨라고 제가 적은 것 같은데. 고유선 씨. 자, 고유선 씨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그라인더 커피 메이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춰갈까요? 맞아.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VM웨어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의 VxRail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어플라이언스형의 하이퍼 컨버지 인프라스트럭처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에 또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사님? 네, 뭐 하이퍼 컨버지드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아키텍처가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끄는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형태의 아키텍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하드웨어 선택권이 넓어지고 스토리지 자체를 물리적인 스토리지를 서버로 옮기는 컨버전스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이 있는 어떤 하이퍼 컨버지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신다면 뭐 앞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에 좀 더 잘 접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신뢰마인드 좀 이렇게 이제 다음번에 참여하실 때는요, 신뢰 좀 없애시고요. 토크IT 회원을 가입하시면은 여기다가 이미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미지 바꿔서 서로 좀 이렇게 1시간이라도 서로 만나더라도 얼굴 좀 보면서 서로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유서님 오늘 경품 받았으니까 다음번에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